자, 이 와중에 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참 야당 상황이 함께 보시죠. 왜 이 두 분이 지금 설전을 벌이느냐, 청문회 국면에. 이것 또한도 의문인데. 자, 일단 권영세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선에 오히려 방해됐다. 지도부 이겨보려 비판만 했다. 단일화 시도 내가 안 했으면 배임됐을 것이다. 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재비판을 합니다. 권영세 작전이 성공해 한덕수를 후보 만들었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언론에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불참했을 것이라고 해.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세게 붙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두 분은 왜 이 중차대한 국면에 설전을 벌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기왕 말싸움이 나왔으니 좀 시시비비도 궁금한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오히려 방해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유세 열심히 도와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발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됐다면 내란당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됐을 때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당시 당에서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겁니까? 왜 싸우는 겁니까? 저는 저 말에 각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저런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몇 대 사건에 대해서는 당에 좀 해로웠던 사건이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때 저희 지역구에도 오셨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해서 그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 이 유세장으로 이끌어내고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던 그 계엄 정국의 어려운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사실 독이 든 성배다라고 하면서도 맡아서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감을 가지고 당을 이끄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두 분의 공이 있는 전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다시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머리 맞대 한동훈도 내란 세력이다라고 다시 응수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쇄신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전국에 이번 주 내내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더 본인의 정치력을 더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니 나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좀 큰 뜻을 가지고 이런 데 참전하지 않는 게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큰 흐름을 가지고 쇄신을 하는 쪽은 쇄신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람을 임명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다 함께 잠시 우리 상호 간의 공방은 멈추고 이재명 정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하자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분해야 된 게 쇄신과 계파 싸움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재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쇄신과 계파 싸움은 구분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에 큰 명운이 걸려 있을 때는 잠시 우리 안에 다툼은 멈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 와중에 싸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다. 예. 그러니까 계엄 해제한 날 그거 해제 찬성한 거는 좀 경솔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뭔가 뜻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그때 국민의힘의 18명의 의원이 들어가서 함께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막바로 내란 정당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이거 잘못된 거고 그런 일성을 냈잖아요.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겠구나 하고 다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좀 놓여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 체포해 오라는 명단 중에 유일하게 당시 여권 인사 중에 한동훈 전 대표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입장이 안 돼 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공방 자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8대 혁신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영세 의원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공방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당과 대통령실의 원팀 강조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여전히 통합과 원팀을 강조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딱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혁신의 과제는 통합이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뺄셈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나경원 의원하고. 그런데 반성과 쇄신도 없이 어떻게 무작정 통합으로만 갑니까? 서로 다른 얘기들을 그렇게 공방하면서 쇄신과 혁신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회도 그냥 의미 없이 끝날 거다. 차라리 송원석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내면서 다음 지도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뭔가를 하는 게 낫지 괜히 여러 사람 앞세워가지고 방패막이만 삼고 그나마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 다 소모품으로 쓰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죠. 네.